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현기입니다. 오늘 방사선 안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방사선 측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로 조재환 대학원생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조재환입니다. 그럼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방사선 측정 원리와 실무 중심 방사선 감시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란 원자력 이용시설의 운영에 따른 시설의 종사자와 시설 주변의 일반인을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방사선 관리는 방사선 감시 활동을 포함하는데요. 방사선 감시는 크게 개인 감시, 작업 환경 감시, 그리고 시설 주변 환경 감시로 구성됩니다. 개인 감시는 개인의 피폭 정도 감시, 작업 환경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작업 환경 감시는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이상 상태의 발생을 감지할 목적으로, 시설 주변 환경 감시는 주민의 피폭 방지, 환경의 방사성 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러한 방사선 감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관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방사선 감시 목적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 측정과 그 관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관리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 양률,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질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외부 피폭 혹은 내부 피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종사자의 외부 및 내부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개인 감시입니다. 개인의 피폭 선량은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 선량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방사선 관리의 1차적 목적은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종사자의 피폭 선량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감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종사자, 수시 출입자 및 운반 종사자, 일반인에 대하여 유효 선량 한도와 수정체, 피부, 손, 발에 대한 등가 선량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 연평균하면 20mS의 유효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정체는 연간 150mS, 피부, 손, 발은 연간 500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감시는 어떤 측정 방법으로 수행될까요? 외부 피폭 방사 선량 평가를 위한 법정 선량계로는 열 형광 선량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광자극 발광 선량계와 형광 유리 선량계도 사용합니다. 보조 선량계로는 능동형 선량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자식 개인 선량계가 있습니다. 능동형 선량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업 중 자신의 피폭 선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주 선량계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비정상 상태와 방사선 사고를 바로 감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선량계 착용과 더불어 방사선 방어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한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방호복 납치마입니다. 납안경입니다. 마스크입니다. 포켓 선량계입니다. 전자식 개인 선량계입니다. 링배지, 손가락 선량계입니다.
개인 선량계입니다. 개인의 내부 피폭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인체 외부에서 직접 측정하는 체외 계수법과 대소변 등 배설물 속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생물 분석법, 그리고 공기 채집기 등을 이용한 작업 환경 감시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체외 계수법은 소디움 아이오다이드 성광 검출기와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 전신을 측정하느냐, 폐 부위만 측정하느냐에 따라 전신 계수기 또는 폐 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서 한 4분, 5분 네네. 정도 계시기만 하면 네네.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네네. 전신 계수기 검사예요. 네네. 거동이 조금 어려우시면 누워서 하실 수도 아, 있고 네네. 어쨌든 똑같은 전신 계수기 검사거든요. 그 외에 또 소변을 통해서 네네.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소변 있습니다. 또한 체외 계수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치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채널 분석기, 선량 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값은 예탁 유효 선량입니다. 다음으로 생물 분석법입니다. 체내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대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생물 분석법은 배설물인 소변, 대변 등의 시료를 채집하여 시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액체 성광계수기 등으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인체 예탁 유효 선량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샘플링법은 일정 시간 동안 필터에 채집된 방사능을 공기 최적과 분진 포집효율로 나누어 공기 중의 방사능 농도를 구하고 여기에 호흡률과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흡입을 통한 방사능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방독면을 착용하였다면 섭취량에서 방호인자 P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작업 환경 감시는 작업장의 방사선 준위, 방사성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의 이상 상태 발생을 감지하고 측정 결과로부터 작업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선 산업 분야에 일하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이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작업자들도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는 작업장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작업 환경 감시는 방사선 관리 구역 내의 공간 선량률 측정, 표면 오염 측정, 공기 오염 측정과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퇴거하는 출입자, 반출되는 물품과 폐기물 등의 표면 오염 측정, 그리고 배기구와 배수구로 각각 방출되는 기체상 및 액체상 방사성 물질의 농도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업 환경 감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간 선량률 감시의 목적은 시설 또는 작업 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작업 환경 방사선 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공간의 선량률 분포와 작업 시간을 이용해서 작업 위치에서의 피폭 선량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 환경에서의 공간 선량률을 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공간 선량률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로 주기적으로 수시로 감시할 수도 있고 고정형 지역 감시기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공간 선량률 측정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공간 선량률 측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하기 전에는 검출기의 교정 상수, 교정 정수와 함께 교정 필증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교정 필증에 대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요. 검출기를 이렇게 켜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검출기가 공간에서 보통 자연 방사선이 있다 보니까 시정수가 올라가는 게 보여집니다. 보통 2, 3초 되면은 방사선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안정화가 나타나고
보통 우리 자연에서 나타나는 방사선은 200에서 300 나노시버트 퍼 아워가 공간 선량률에서 자연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 선량률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닥에서 한 1m 높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수초 동안 한 수센치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알람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 선량률 측정할 때는 띡띡이라는 소리음이 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공간 선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알람을 눌렀을 때 이렇게 알람이 짧게 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 등에서 환경 방사선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간 선량률 측정은 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면 오염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오염이란 방사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해 물질의 표면, 장비, 공기 또는 물 등의 원치 않는 장소에 방사성 물질이 옮겨 붙은 것을 말합니다. 작업 환경의 표면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면 공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면 오염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표면 오염이 관리 기준 이하임을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 확대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은 허용 표면 오염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과 그렇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구분하여 각각 제곱센티미터당 0.4 베크렐과 제곱센티미터당 4 베크렐을 허용 표면 오염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부터 종사자가 나가거나 물품을 반출할 때 인체, 의복, 신발, 반출 물품의 표면 오염도를 허용 표면 오염도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면 오염도를 측정할 때는 오염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표면과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된 고착성 오염일 경우에는 서베이미터로 오염 영역을 직접 측정하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방사성 물질을 표면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유리성 오염일 경우에는 직접법 또는 스메어 용지로 표면을 문지름한 후 실험실에서 스메어 용지를 측정하는 간접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접법은 백그라운드가 낮은 환경에서 고착성 또는 유리성 오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법에 사용되는 검출기는 알파 입자의 경우 징크 서파이드 성광 검출기로, 베타 입자는 단창형 GM 개수기로, X선과 감마선 측정은 소디움 아이오다이드 검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때는 검출기를 오염된 표면으로부터 약 1cm 정도로 유지하고 초당 수 cm 정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염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때 검출기가 오염된 표면에 닿아서 검출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측정된 결과와 다음식을 이용하여 표면 오염도를 산출합니다. 실제 직접법으로 표면 오염을 측정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표면 오염 측정이라는 형태는 보통 단창형 지행계수관 팬케이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 운무창으로 이렇게 팬케이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검출기를 켜고 보통 표면 오염은 바닥에서 1cm에서 2cm 높이에서 검출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수초에 수 cm 정도 이동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표면 오염이 오염됐을 때는 측정음이 빠르고 짧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지역에 표면 오염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표면 오염 측정은 단위가 10pm, 10p에서 100curie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40pm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었을 때 10pm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오염이 한 22 정도 CPM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지름법은 유리성 오염, 직접법으로 측정이 어려운 알파선이나 저에너지 베타선 측정에 적합합니다. 특히 백그라운드가 높은 환경에서는 직접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문지름법을 사용해야 하죠. 측정 방법은 오염이 우려되는 영역을 각각 약 100제곱센티미터로 나눈 다음 각 영역을 필터 용지로 균일하게 문지른 후 검출기를 이용하여 필터 용지에 묻어나온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이때 문지름 표면에서 필터 용지로 전이되는 오염의 정도는 통상 10%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문지름법에 사용되는 검출기는 측정 대상이 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지름법에 의한 표면 오염도는 총 개수율에서 백그라운드 개수율을 제하고 검출 효율, 전이율, 그리고 문지름 면적을 나누어주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지름법으로 표면 오염을 측정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오염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오염은 밖에서 오염용지로 이렇게 안으로 닦아냅니다. 오염 처리가 다 되었는지 다시 팬케이크형 지행 계수관을 이용해서 지금 방사성 물질 오염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밀봉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에 의해 표면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지름법으로 오염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공기오염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오염 감시는 작업자의 방사성 물질 섭취량을 관리하고 예기치 못한 공기오염을 검출하여 작업자의 방호 조치를 결정하며 개인의 내부 피폭 감시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핵종별 유도 공기중 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 감시는 공기오염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일정 시간 동안 공기를 채집한 후 방사능 측정기로 계측하는 주기적 수시 감시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다음 식은 일정 시간 동안 공기를 채집한 후 방사능 측정기로 계측하는 주기적 수시 감시를 통해 공기 오염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배기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기 감시는 배기를 통해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평가하여 배출 기준 이하임을 확인하고 배출 기준 이상일 때는 배출량 감시와 이상 시에는 조치를 개시할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은 핵종별로 배기 중의 배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기 감시는 고성능 에어 필터나 활성탄 필터 등을 장착한 배기 감시기로 연속 측정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배기가스를 채집한 후 방사능 측정기로 계측하는 수시 감시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마지막은 배수 감시입니다. 배수 감시는 배수를 통해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배기 감시와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은 핵종별로 배수 중의 배출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수 감시는 가스상 방사성 물질의 농도 대신
액체상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그 방법은 배기 감시와 유사합니다. 시설 주변 환경 감시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일반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과 방사선 준위를 감시해서 주민의 피폭을 방지하고 환경의 방사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환경 방사선 감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전 인근에서 꾸준히 감시하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훨씬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산업체에도 주변 환경을 감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방사선 산업시설은 시설 내의 방사선 관리만 수행하면 됩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열출력 100kW 이상의 연구용 원자로 또한 핵연료 주기시설 등과 같이 부지 외부에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주변의 환경감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시한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환경방사선, 환경방사능의 조사 항목을 방사선, 육상시료, 해양시료로 구분하여 조사 항목과 조사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간 감마 선량률은 지표로부터 약 1m 높이에 주로 전리함을 설치하여 측정하고 집적 선량은 감시 포스트에 열 형광 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합니다. 공기, 물, 토양, 농수산물 등의 환경 시료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매우 낮으므로 많은 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를 통해 방사능을 농축한 다음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 또는 저준위 알파, 베타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원자력 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유효 선량 한도를 연간 1mS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감시는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 주변 환경 감시를 필요로 하는 원자력 시설은 화면과 같이 시설 주변에 환경 감시 포스트를 설치해서 방사능과 방사선 준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부유진이나 빗물 등의 환경 시료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 전역의 환경 방사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간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를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즉 EONET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전 국토의 환경 방사 선량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방사능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 이용시설 해당 지역의 환경 시료, 토양, 식수, 빗물, 해수 등의 물 지료, 농산물, 육류, 어패류 등의 생물 시료를 채취한 후 각 시료의 특성에 맞게 시료를 전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방사화학적 분리 또는 감마선 핵종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료 중에 함유된 각 핵종의 종류와 방사능을 분석합니다. 다음 그림은 공기 부유진, 강수, 토양 시료를 채집하는 장치입니다. 각 시료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전처리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시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됩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방법 중 감마선 핵종 분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마선 핵종 분석이란 미지의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알아냄으로써 시료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을 식별하는 분석법인데요. 감마선 핵종 분석 시스템은 대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검출기에는 고전압이 인가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전치 증폭기, 증폭기, 다중 채널 분석기, 분석용 PC로 구성됩니다. 이 그림은 특정 시료의 감마선 핵종 분석을 수행한 예시입니다. 시료에 함유된 다양한 핵종과
백그라운드 영향으로 인해 핵종 분석 스펙트럼은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중심에 해당하는 채널을 통해 감마선의 에너지와 그 에너지는 방출하는 핵종을 결정하고 각 피크 아래의 개수치를 합산하여 효율로 나누어 줌으로써 각 피크에 해당하는 핵종의 방사능을 분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작업 환경, 시설 주변 환경의 방사선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사선 측정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사선 검출기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측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또 검출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검출기를 사용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출기 원리가 다양한 만큼 검출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검출기의 종류는 많지만 검출의 기본 원리는 방사선과 검출기와의 상호작용 결과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2차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측정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검출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방사선 검출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는 검출기와 신호 처리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대해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출기인데요. 방사선이 검출기에 입사하면 방사선과 검출기와의 상호작용 결과로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대개 검출기 후단에는 신호 처리 장치로서 전치 증폭기, 증폭기, 계수기 등이 장착되는데 이들 장치는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신호의 크기와 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 증폭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신호의 1차 성형과 약간의 증폭, 주 증폭기는 신호의 2차 성형과 증폭, 계수기는 생성되는 신호의 개수를 계수하는 장치입니다. 방사선 검출의 기본 원리는 방사선과 검출기의 상호작용 결과 검출기에서 생성되는 2차 효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차 효과에는 전리작용, 역이작용, 결합 유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2차 효과도 검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됩니다. 예를 들어 전리작용에도 기체 전리 또는 고체 전리를 이용하는 검출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검출기를 측정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검출기의 주요 용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측정 장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원과 방사선적 측면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핵종의 붕괴 특성, 방사선장의 세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출기 측면에서는 백그라운드, 검출 효율, 에너지 반응도, 불감 시간, 개수 동안의 방사능의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측정 중 감마선과 X선과 같은 광자에 의한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작업자가 출입하는 구역의 위치, 작업자가 항상 작업하는 장소, 그리고 방사선 관리구역의 경계 등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방사선 측정기인 서베이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 단위는 시간당 렌트겐이나 시간당 10W입니다. 방사성 물질의 누설 등에 의해서 작업 장소 주변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문지름 용지로 오염 부위를 문질러 방사능을 측정하는 문지름법과 오염된 표면에 직접 검출기로 밀착시켜서 그 오염도를 측정하는 서베이미터의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단위는 초당 카운터나 분당 카운터인 CPS나 CPM, 그리고 단위 면적당 방사능으로 제곱센티미터당 베크렐을 사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6개월 또는 1년을 주기로 검 교정기관에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방사선 측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셨나요?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력 시설 운영에 따른 방사선 관리의 목적은 방사선 위해로부터 종사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사선 감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검출기가 사용되므로 그 용도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방사선 측정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비폭 최소화 그리고 환경 보호는 올바른 방사선 측정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다양한 방사선 감시 방법과 체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감시가 잘 이루어져서 현장의 종사자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안전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